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코스케 히키남이에요. 아, 오랜만에 낮에 촬영을 하는데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씻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오늘 책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리버북스 출판사에서 신간소설 사계절의 대륙을 출간했습니다. 이렇게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표지가 심플하게 예쁘죠? 이 사계절의 대륙은 전쟁 서사시 구성의 장편 판타지 소설인데요. 로도스토 전기, 은하 영웅 전설과 같은 1세대 정통 판타지 소설의 계보를 잇는 화제의 신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 평소 판타지 소설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흥미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나 아니면 반지의 제왕 시리즈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보다가 지루해서 덮었는데요. 아무래도 꽤나 현실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소설이 판타지 소설이라 가지고 제가 걱정 반 호기심 반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꽤나 이입해서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 일단은 제가 소설의 가장 초반부 한번 읽어드릴게요. 캐로니아력 1825년 겨울 해가 뉘엿뉘엿 지는 대륙 남부 미란 초원의 어느 들판. 금태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사두마차가 서둘러 달리고 있었다. 도로는 울퉁불퉁했으며 마차 바퀴는 불안한 모습으로 쉴 새 없이 덜커덩거렸다. 마차의 앞뒤를 체인메일로 무장한 기병 8기가 호위하고 있었다. 외견이나 호위로 보아 왕족을 태운 마차로 짐작되었다. 널찍한 마차 안에는 폭이 넓은 노란색 드레스 차림의 소녀와 풀플레이트 암으로 무장한 초로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 공주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전 괜찮아요. 그보단 쓰러지신 아버님이 무척 걱정되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은 대륙 남부의 작은 왕국 포트니오의 왕녀와 기사단장이었다. 소녀의 말투에는 10대 초반의 나이에 답지 않게 어른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노기사의 얼굴에 호의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긴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별일 없을 겁니다, 공주님. 너무 심려치 마시고 왕성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포트니오의 국왕 드웬 프린트는 어린 왕녀와 함께 왕국 제2의 도시 포레스트 할에 여행 겸하여 방문 중이었다. 하지만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닷새가 지나도록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왕비 또한 오래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왕성은 주인 없이 자리가 비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기사단장 데인 휴즈는 어린 왕녀와 함께 왕성 로데사르로 귀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믿을 만한 기사를 뽑아 국왕 곁에 남게 한 후 직접 왕녀를 모시고 왕도로 향하는 중이었다. 힘을 잃은 겨울 해가 비추는 황량한 들판이 차창 너머로 지나갔다. 한동안 창밖을 응시하던 왕녀가 물었다. 여긴 어디쯤인가요? 국경마을 레스데일 부근입니다. 마차가 달리기 좋은 좋은 길로 우회했습니다. 순간 왕녀는 창밖에 한 곳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잠깐 멈추세요. 아이가 얻어맞고 있어요. 마차를 세운 어린 왕녀는 재빨리 뛰어내렸다. 봄의 나비를 연상케 하는 노란 드레스에 흙먼지가 묻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데인 휴즈도 그녀를 따라 마차에서 나왔다. 기병 8기가 그들을 따라가려고 말머리를 돌리자 기사단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너희들은 마차를 지켜라. 나 혼자 호위하겠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정뱅이나 무례한일 것이다. 상관이
긴 철창을 등에 걸고 나가자 기병들은 주저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추어 섰다. 포트니오 기사단장의 창술은 주변국에서도 무시 못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모두 안심하고 지시에 따랐다. 쓸쓸한 겨울 들판, 검게 얼어붙은 대지와 계절의 허물처럼 군데군데 덮인 눈은 여전히 봄을 거부했다. 차가운 풍경과 대조적으로 격렬하게 움직이며 열기를 발사하는 이들이 있었다. 중년 사내의 나무검 공격에 소녀는 복부를 감싸쥐고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코엔 로스는 흥분에 못 이겨 소년에게 소리소리 질러댔다. 왜 니놈 방심만 고집하느냐? 검술은 단순하다. 맞고 찌르는 것이다. 기교 따위 개나 줘버리라고. 하지만 소년은 아버지와 생각이 다른 듯 나무검을 다시 주워 들고 뒹굴기 전과 같은 자세를 취했다. 힘과 기술이 조합된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한 검술을 완성하겠어요. 기사 훈련은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검을 쓰면 되는지 몸은 알 것 같아요. 제기랄, 더 때려주마. 고집불통 같은 놈. 코엔 로스는 땅에 침을 뱉은 후 다시 아들에게 나무검을 겨누었다. 그때 드레스 차림의 소녀와 갑옷 차림의 기사로 이루어진 어울리지 않은 조합의 이방인이 나타났다. 그들의 출현에 로스 부자는 검을 내리고 대련을 멈추었다. 왕녀와 기사단장은 두 사람을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중년 사내는 갈색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몽투성이의 소년도 군복을 줄여 만든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복장을 확인한 대인 휴즈는 안심한 표정이 되어 창에서 손을 뗐다. 중년 사내는 곧바로 상대를 알아보고 예를 갖추었다. 대인 휴즈 기사단장님, 이런 곳은 어인 일입니까? 보병대 백인장 코엔 로스가 단장님께 인사 올립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밝혀지자 왕녀의 얼굴에도 긴장의 빛이 사라졌다. 기사단장은 자신이 호위하는 소녀의 신분을 알렸다. 이분은 왕국의 유일한 왕위 계승자 에바 브린트 왕녀님이시다. 예의를 갖춰라. 그의 외침에 로스 부자는 놀란 얼굴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왕녀는 코엔 로스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죠? 왜 어른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 건가요? 이놈은 제 아들놈이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놈은 왕국의 보탬이 되는 강한 병사로 키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대단한 애국자인 코엔 로스는 대화 도중 감격에 겨워 울먹였다. 살아생전에 왕녀님을 직접 뵐 수 있다니 이 코엔 로스에겐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내는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른팔을 휘저으며 포트니오의 국가인 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추위 때문인지 울먹임 때문인지 코에선 콧물이 흐르고 있었고 노래는 박자와 음정을 가늠하기도 힘들었다. 당황한 에반 브린트는 붓으로 그린 듯한 미래한 눈썹을 찌푸렸다. 대인 휴즈는 습관처럼 잠시 경직된 자세를 취했다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재차 국가를 불러 젖히려는 코엔 로스를 결국 왕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래의 소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얼굴과 손에 멍과 상처가 있었지만 마구잡이로 얻어맞은 흔적과는 분명 달랐다. 소년이여, 이자의 말이 사실인가? 그제야 소년은 고개를 들어 소녀를 마주 보았다. 소년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다가 수축되었다. 가을 하늘빛의 푸른 눈과 화사한 금발, 눈처럼 흰 피부. 왕녀의 미모는 이미 포트니오 국민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왕녀님, 아버지의 말이 사실입니다. 이 상처들은
매일 받는 창검술 훈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소녀는 머릿속 깊이 들어간 소녀의 잔상을 없애려는 듯 머리를 한번 흔들곤 외쳤다. 아름다우신 왕녀님, 훈련에 정진하여 왕녀님과 포트니오를 지키는 최고의 병사가 되겠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지저분한 소년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누구보다 믿음직해 보였다. 왕녀는 소년의 손을 잡아 이끌며 세워준 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왕족이 일개 자유민에게 접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유대감, 우정,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래, 기대하고 있겠어. 네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줘.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 그대들은 왕국의 소중한 국민이니까. 대인 휴즈는 해가 기우는 서쪽 하늘과 왕녀를 번갈아 보며 길을 재촉했다. 공주님,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그만 떠나셔야 합니다. 소녀는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마차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고, 보병대 백인장이자 애국자인 코엔 로스는 경례를 풀지 않은 채 울먹이고 있었다. 1년의 소동이 끝난 후 마차에 다시 속도가 붙었을 무렵, 소녀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손뼉을 쳤다. 아차. 왜 그러십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깜빡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 소년이 정말로 왕국 최고의 병사가 된다면 이름을 물을 날이 오겠지요. 그럴까요? 아마 그렇겠지요. 1800년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 대륙의 국가들은 팽창주의를 채택하여 군비를 늘려가는 동시에 공업소와 도로를 만들어 국력을 키워갔다. 대륙 남부에 위치한 약소국 포트니오는 많지 않은 인구, 건강하지 못한 국왕, 낮은 생산력으로 그 미래가 밝지만은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뒷부분에 훨씬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구절 읽어드리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좀 있네요. 책은 2권입니다. 장편 판타지를 담기엔 좀 짧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내용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꽉꽉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세계관이 아주 방대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이라서 놀랐는데, 이 작품의 작가 안제도, 이분의 첫 번째 작품이란 것에 또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타지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우 몰입해서 읽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주말에 처음엔 차 한 잔을 옆에 놔두고 읽기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을 읽으니까 옆에 과자를 두게 됐고 또 나중엔 식사까지 하면서 보게 됐고 그랬습니다. 저도 꽤 어릴 때는 판타지 소설을 읽었었거든요. 그 당시 게임 판타지물이 꽤 유행했었는데 그때 향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작품에는 로맨스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판타지 모험물에서 중요한 것이 주인공이 어떤 고난 역경을 헤쳐나가며 어떻게 성장하고 결국 목표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러브라인이 있는 것은 그저 심파적인 요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작품이었고요. 판타지 매니아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충분히 재밌게 읽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